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중서부 일대에 폭설이 내리면서 여객기 천여 편의 운항이 취소되고 수천 편의 운항이 지연되면서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내일은 뉴욕 일원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서비스국 사무소를 찾았다가 체포 구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인터뷰 도중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최소 15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 재무장관이 불체 신분 이민자들 및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족 모임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 3명이 어린이들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도주한 총격범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중서부 일대에 폭설이 내리면서 여객기 천여 편의 운항이 취소, 수천 편이 지연되면서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뉴욕 일원에 눈이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도심 지역은 적설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곽 지역은 최대 5인치 내외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항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총 1,83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운항이 지연된 항공편은 3,810편에 달했습니다. 취소 항공편의 절반가량은 중서부 지역 최대 공항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집중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헤어 국제공항은 폭설과 결빙으로 지상 지연 명령이 내려져 공항을 목적지로 하는 항공기들 운항이 평균 5시간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주리, 위스콘신, 미시간주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많게는 15인치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밤까지 강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 운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일 뉴욕, 뉴저지 지역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 남동쪽을 통과하는 해양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뉴욕 일원에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중에 주로 내릴 것으로 보이며 오후 들어 기온이 올라가면서 내리던 눈은 비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뉴욕시 등 대부분의 지역은 2인치 미만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푼남 카운티 등 시 외곽 북부 지역과 뉴저지 퍼세이 카운티 서부 지역에는 3에서 5인치 내외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서비스국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체포 구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인터뷰 도중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후 3개월때 미국에 온 38세 한인 남성 황태아 씨는 지난 10월 29일 시민권자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와 함께 LA 이민서비스국 오피스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결혼 후 황 씨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고 이날 이민국 방문은 영주권 인터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된 인터뷰는 부부 공동 면담과 개별 면담으로 이어졌으며 황 씨의 단독 면담 직후 IC 요원들이 들어와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과거 황 씨의 주소 미갱신으로 인해 황 씨에게 내려졌던 불출석 추방 명령이 화근이었습니다. 황 씨의 체포 근거가 된 추방 명령은 2024년 5월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황 씨는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2021년 이혼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바람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 시점부터 황 씨는 서류 미비 신분이 됐습니다. 황 씨는 재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서명했지만 DHS는 주소갱신 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후 황 씨는 임시 유치장에 대기하다 아델란토 이민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7일 황 씨 측이 제출한 추방명령 재심 신청이 승인되면서 법원은 내년 3월 27일 심리 일정을 잡았으며 이에 따라 보석 심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2개 로펌에서 최소 9명이 가족 기반 영주권 인터뷰 중에 IC 요원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범죄 기록이 없는 체류기간 초과자들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해 신분 조정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연방 건물 주차장을 막아 단속 요원들의 차량 진출을 차단했는데요.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최소 15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인 29일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건물 앞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뉴욕의 IC는 떠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차장 출구를 몸으로 막아서는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시위대는 주변의 쓰레기통과 화분, 공사장 자재 등을 동원해 차량의 충돌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등 약 2시간 가까이 연방 요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시위대의 저항으로 연방 요원들의 작전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주차장에 갇힌 연방 요원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뉴욕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도로 점거는 불법이라며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시위대가 이에 불응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최소 1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등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길을 가다 IC 요원들을 보고 합류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이민연합은 뉴요커들이 자연스럽게 시위에 참여했다며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0월 IC가 커넬 스트릿에서 벌인 대규모 단속작전에 대한 반감이 폭발한 결과입니다. 당시 IC는 위조품 판매에 관련된 불법 이민자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시민 4명이 혐의 없이 24시간 가까이 구금되는 일이 발생해 과잉 단속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성명을 내고 이런 단속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진정한 공공안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한국인에 대한 사업 목적의 비자 발급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사태 이후 업무차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28일 한국인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인력을 늘려 평상시보다 5,000건 이상 많은 비자 인터뷰를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를 포함해 합법적인 출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추가로 진행 가능한 인터뷰 5천여 건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평소 인터뷰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포함해 세부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추가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방 재무장관이 불체 신분 이민자들 및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린 불체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에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는 불체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적한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그린카드를 가진 이민자가 3만 달러를 벌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연간 대략 5만 달러를 받는다며 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난민 부담은 미국의 사회적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능 장애의 사례로 실패한 학교, 높은 범죄율, 도시 쇠락, 병원 과밀, 주택 부족, 대규모 적자 등을 들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다른 게시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며 당신이 불체자라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주말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 3명이 어린이들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도주한 총격범을 뒤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 지난 29일 저녁 연회장 가족 모임 도중 총격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총격은 저녁 6시 직전에 연회장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100에서 110명 정도가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다며 초기 정황상 이번 사건은 표적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갱단에 의한 총격 사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으며 총격범이 여러 명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총격 사건 사망자의 나이는 8살, 9살, 14살, 21살로 3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으나 부상 정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스톡턴은 캘리포니아 주도 세크라멘토에서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도시로 인구는 32만에 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5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약 55%는 한인으로 파악됐는데요. 한인들의 한국 토지 보유는 2019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내 토지 면적의 53.3%를 미국 국적자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중국이 8.0%, 유럽 7.1%, 일본 6.1%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입니다. 특히 외국인 명의 토지 소유주의 55%는 한인 등 재외동포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외국 법인으로 33.6%에 달했으며 비한인 외국인은 10.7%, 정부 및 단체는 0.2%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 9,976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인 등 시민권자의 한국 토지 보유는 2019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용도의 약 68%는 임야나 농지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보유한 주택은 외국인 전체 10만 4,065가구 중 약 20%인 22,455가구로 중국 5만 8,896가구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3위인 캐나다 국적자도 6,433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보유 지역의 72.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보유주택 유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95,15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국 토지를 보유한 한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부동산 계속 보유 허가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시작일이 미루어졌던 뉴욕주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비와 난방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가구별 최대 $996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정부는 이번 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신청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주 정부가 운영하고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료 또는 냉난방 장비 구매에 최대 $996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노인, 아동 등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책정합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24일부터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할 준비를 했지만 연방정부 지원금이 도착하지 않아 접수 시작일을 미뤘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며 기온이 뚝 떨어진 만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수차례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고장난 난방장비 수리 등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방정부가 관련 자금을 주 정부에 제때 지급해야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맨해튼 소셜서비스국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주 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28일 기존 유튜브 채널을 전면 개편해 재외동포 전용 소통 플랫폼 동포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온은 한국 뉴스와 동포 정책 정보는 물론 한국어 교육, K-팝,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 등 재외동포 관심 분야를 아우르는 올인원 콘텐츠 허브를 지향합니다. 이번 플랫폼 개편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신규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동포온은 단방향 송출을 넘어 동포사회가 직접 콘텐츠 제작과 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상시형 창작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재외동포가 직접 촬영 편집한 영상을 소개하는 동포 영상 코너, 재외동포 콘텐츠 공모전과 수상작 송출, 글로벌 동포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등도 마련됩니다. 한국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LA 한인타운 남쪽 카탈리나 거리의 흥사단 옛 본부 복원사업 착공식을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착공식은 11일 오후 2시 흥사단 옛 본부 건물에서 개최되며 흥사단이 건물을 매입했던 1930년대 건축 양식으로의 복원을 목표로 한 대규모 공사 일정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곳은 미주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초기 미주 한인사회의 경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유산을 나타내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적지라며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이 의미 있는 유산을 보존하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흥사단 옛 본부 복원 공사는 내년 12월 준공해 2027년 3.1절 기념식과 연계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세탁소 건물로 돌진해 차량과 건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트리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알파로메오 SUV 차량을 운전하다 포트리 메인 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세탁소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외벽에 창문 등이 부서졌고 돌진하던 과정에 다른 차량과도 충돌했습니다. 정 씨는 차량에 의한 폭행과 재물 손괴,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났으며 추후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맨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장이 퀸즈와 나소 카운티 경계에 최첨단 감시 카메라 장비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블레이크맨 카운티장은 지난 2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소 카운티 안전 강화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카운티장은 나소 카운티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뉴욕시에서 나소 카운티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운전자 안면인식 및 차량 번호판 판별 기능을 갖춘 카메라를 퀸즈와 나소 카운티 경계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